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올해 첫 태풍인 오마이스가 지금 현재 전국에 강한 비를 몰고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의 태풍은 지난주에 그나마 좀 지나간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이 3거래일 만에 좀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지 아니면 잠깐의 반등으로 그칠지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노란톡과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노란톡은 방송 내내 열어둘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팀 이 어려운 시장을 구제해 주실 두 분 소개를 바로 드려야겠죠. 저희 이종수 전문가님과 김범준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월요일이야 늘 직장인분들에게 가장 힘든 요일이기도 한데 최근에 더 시장이 어려워져서 많은 분들이 좀 어플이라든지 뭐 MTS라든지 HTS 열어보기가 좀 겁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날씨도 안 좋고 두 분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꼈는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이정수 전문가님. 저희 네. 낮에도 원래 보다가 저녁에 주유소 함께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일주일마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아침부터 여러분들하고 계속 실전 매매 정수에서 찾아뵙고 얘기를 해드리고 네, 있잖아요. 장중 분위기가 어떤가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틀 전에 토요일 날에도 강연회를 여기서 했죠. 네네. 여기서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 정도의 흐름의 폭은 1년에 5번에서 6번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러운 건데 올해도 한두 번 있었고요. 작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서는 무지하게 많았고요. 그런 흐름들이 근데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까먹어서 그런데 네. 중간중간에 흔들 때 5에서 6% 정도 흔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는 7%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9.4% 정도 떨어졌고.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죠. 저는 그래서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과거에서도 50번, 60번, 그러니까 10년 동안 50번, 60번 이런 식으로 떨어진 다음에서 나오는 현상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장 힘들다고 그나마 HTS를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지우고 안 보면 이제 올라갈 때 또 못 팔면 또 그게 또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빨리 팔면 안 되고 적당히 올라오면 이제 매매를 해야죠. 팔고 사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기회장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뭐 초보자분들은 또 힘들어가지고 오늘 노란톡방에서 어떤 분이 오늘 반등 줘서 팔라 그랬다가 실전 매매 정수 보고 안 팔았대요.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 왜냐면 지금 요만큼 반등 줬어요. 아직 반등 시작도 안 했는데 어쨌든 오늘 반등의 기미만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도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좀 나와서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반등의 흐름들이 이번 주 내내 계속 좀 이어지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크게 힘들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좀 홀가분하게 좀 벗어 던질 수 있는 이번 주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반등 지금 유럽 선물 다 플러스거든요. 네. 미국 선물도 다 플러스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도 좀 편안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늘 사실 좀 길게 두고 보면 투자 인생에서 늘 있는 일이라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늘 있는 일이야. 시장에 크고 작은 크고 작은 상승과 하락은 원래 늘 있는 일이라서 이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 근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부분이 그 추세선 같은 선들이 조금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하락 추세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셨나요? 박스권으로 하기는 했지만 추세선 하락까지는 아니었어요. 하락까지는 아니었다. 걱정할 필요 없었다. 그리고 뭐 지금 무섭다고 해서 계좌를 안 보면 더 힘드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좀 똑바로 보고. 아니 안 보니까 덜 힘들었겠죠. 안 봤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영영 계속 안 보다 보면은 이게 반등이 나올 때 한번 팔아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대응이 안 되니까. 대응을 안 하고 냅두면 올라왔다 내려가면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이정수 전문가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한데 우리 김범준 위원님도 일주일 만에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오시는데 비 와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살짝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네. 네. 아니, 이거 태풍, 태풍이죠, 이거 지금? 네, 지금 올라오고 태풍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몸으로 맞고 왔어요. 아, 지난주 시장도 온몸으로 맞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직격으로 맞았고 태풍도 오늘 직격으로 맞고 그래도 오늘 시장의 반등이 좀 나아져가지고 사실 네. 기분이 조금 그나마 괜찮기는 한데 일단 오늘 오는데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장은 어떠셨어요? 시장 오늘 사실 뭐 계속 하락해가지고 오늘 조금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네. 부족하죠. 부족하다. 네, 많이 부족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네. 시장이 지금 뭐 거의 8월 초부터는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개별 종목들 아마 난리 나셨을 거예요. 네. 난리 나셨을 건데 어쨌든 조금 이번 주 내내 반등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3,200선까지는 올라와 줘야 그나마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해줘도 개별 종목들 빠진 종목들이 또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개별 종목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사실 지수만 반등한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의미가 없죠. 네, 개별 종목이 쪽으로 가야죠. 그럼요. 네, 빠진 만큼 지수가 빠질 때 종목들 뭐 주구장창 다 빠졌는데 막상 지수 반등할 때는 또 종목이 안 가요. 네, 답답하죠. 네, 기분 나쁘죠, 사실. 네. 상당히.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오르면 좋지만 이왕이면은 내 종목이 갔으면 좋겠다. 그쵸. 네, 내 종목이 가야죠. 지수 알겠습니다. 떨어져도 돼요, 사실. 네. 내 종목만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아니, 전문가님이 오늘 태풍을 좀 온몸으로 맞고 오시더니 좀 인간적이게 된 것 같아요. 바람이 장난 아니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심리가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전문가님들이 나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덜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시장도 좀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전문가님들이 준비해 주신 오늘장의 키워드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데 갤럭시 사전 예약 적어주셨고 반대 매매 급증 지난주에도 계속 B2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었고요. 반등의 서막 그리고 테이퍼링이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건지 아니면 그 서리법이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물어보는 척 하신 건지 뒤에 물음표를 붙이신 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두 분께 각각 키워드를 2개씩 받았는데 정확하게 성격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 물음표 살인마 누군가요? 글쎄요. 네, 범인은 늘 같은 자리에 나타나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거 보니까 누군가 네, 있겠죠? 네, 누군가겠죠. 네. 혹시 앵커님 아니시겠어요? 아, 제가 썼다? 아, 이 물음표를 내가 독단적으로 썼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갤럭시 사전 예약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요즘 휴대폰을 바꾸고 싶다는 욕구가 막 뿜뿜 일어나고 있는데 광고를 정말 멋있게 잘 뽑았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리고. 그쵸. 근데 너무 사고 싶어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사전 예약은 대박이 났다고 하죠? 갤럭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신데 네. 사전 예약 대박 이 뉴스를 보고 가져오신 걸까요? 그렇죠.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네. 나왔고요. 일단 핸드폰 플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게 좀 나왔어요. 근데 플립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하락을 시켜서 나오면서 좀 네. 대박을 쳤는데. 예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막 그 핸드폰 같지가 않고 원래 2도 그래서 이뻐서 많이들 맞아요, 맞아요.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뭐 대박까지는 아니었었어요. 그때 사전 예약이 갤럭시 2 플립 같은 경우는 한 8만 대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10배가 넘는 한 80만 대가 지금 사전 예약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80만 대 정도가 달성이 지금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유튜브상으로 좀 봤는데 네. 갤럭시 2도 있었지만 이제 2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어느 정도 조금 채워준 것 같아요. 물론 다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평은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하게는 확실히 좀 만들어졌다. 대중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사전 예약이라는 게 이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얘기잖아요. 80만 대가 팔렸다는 자체가. 네. 예를 들어 S21 같은 경우는 S21 같은 경우도 좀 잘 만드는 편이에요. 잘 만들었는데 그게 사전 예약이 30만 대 수준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0만 대가 됐어요. 그럼 저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단은 좀
질렸죠. 스틱형으로 나오는 부분 약간 좀 질린 부분도 있고 좀 새로운 걸 쓰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2 같은 경우는. 맞아요. 비싸기도 했고 완성도에 대해서 1, 2 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3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항상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뭔가 이제 혜택을 좀 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삼성전자의 의지가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이걸 살까, 이거 나오면 이거 먼저 살까, 이건데 이제 2개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뭔가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 요구를 하거나 물어볼 때 네. 예를 들어서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살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살지 말지를 2가지를 고민을 하는데 그렇죠. 이거 살 거냐 그러면 안 산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고도의 그런- 전략이군요. 그렇죠. 고도의 전략인 거죠. 이거 살래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사는 거니까. 그렇죠. 갤럭시 살래 말래가 아니고 그렇죠. 플립 살래, 폴더블 그렇죠. 살래 이런 거죠. 2가지의 이제 고민을 한꺼번에 내놓아 버리니까 아, 제가 거기 세뇌당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당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하나의 이제 그런 마케팅인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핸드폰이 나오게 되면 이제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거 살까 말까 그러면 이제 살까 말까 해서 고민을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이거 살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가 이거와 이제 둘 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판매가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이제 접히는 부분에 대한 대중화가 올 연말서부터 많이 될 거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오포폰이라든지 뭐 대만제, 중국제, 그다음에 애플도 아이폰도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올 연말서부터 해서 내년에서는 이쪽에 접히는 부분들에 대한 핸드폰들이 많이 이제 출시가 될 거고 대중화가 될 건데 이번 이 사전 예약이 대박을 쳤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행 따라간다라 그러죠. 그러면 이 스틱형을 샀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다 바뀔 건데 그럼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폴더폰 관련주들 잘들 움직이겠죠. 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움직였죠. 네. 잘 움직일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제가 KH바텍을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서부터 해서 7월 달서부터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말고 이녹스 첨단 소재, PR 첨단 소재, 그다음에 KH바텍. 이게 이제 대표적인 폴더블폰 관련주 쪽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되게 많아요. 뭐 네. 파인테크니스, 세경하이테크, 그다음에 DKT, 뭐 원익큐브 등등 있는데 지금 KH바텍이 오늘 거래 실리면서 정고점을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를 보면 목표치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아직 정고점 26,600원이 남았는데 이걸 뚫으면 목표치가 이만큼이 가요. 그럼 이쪽까지 올라가려면 이제 모멘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핸드폰이 과연 많이 팔릴 것이에요. 많이 팔리면 그거에 대한 장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관련된 실적들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팔리면 그렇죠. 많이 팔리면 그럼 이게 몇 년 동안 팔릴 거냐?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 좀 안 되죠, 이제는. 어쨌든 60억 정도라고 치고 거기에서 다 사지는 않지만 한 20억은 살 거 아닙니까, 폴더블폰을? 그럼 20억 명이 산다라 그러면 20억대를 팔려면 자, 폴더블폰 접히는 거 이거 상태 좋은 거, 상태 좋은 거, 성능 좋은 거 이거 예전에 뭐 중국에서 이제 밖으로 아웃폴더식으로 나오는 거 봤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보면은 막 찌글찌글하고 막 깨지기도 하고 몇 번 접다 보면 이게 막 잘라지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인폴더가 이게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인폴더로 이걸 성공하고 이거를 납작하게 잡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삼성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 기술력으로 20억 명이 이제 사야 되면 20억도 많다 싶으면 10억 명으로 할게요. 10억 명으로 하게 되면 10억 명이 이제 앞으로 살 텐데 이거를 10억대를 올해 내에 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충 올해 이제 뭐 한 6천만 대 뭐 이 정도만 팔려도 많이 팔리는 거예요. 6천만 대씩 팔면은 한 몇 년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6천만 대가 한꺼번에 팔지는 못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출하량을 따졌을 때에서 그 정도라 본다 그러면은 그 패널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 나가는 거, 그다음에 노트북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따져도 이 폴더블폰 관련주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핸드폰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계속 그 장비라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련된 이제 산업들과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PR 첨단 소재도 그렇고 KH바텍도 그렇고 오늘 세경하이테크도 그렇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관련주들을 조정받을 때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의 평가가 오늘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뉴스에서 사전 예약 10배 대박, 그렇죠? S21보다 지금 많이 팔렸다.
S20보다는 S21이 좀 더 다 팔렸을 겁니다. S20 거의 망작이라 그랬죠? 그래요? 그런 평가가 있었나요? 사전 예약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네. 어쨌든. 성적만 보면,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20일 이후에서 이제 새로운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게 일단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이제 장비주들도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성능이 안 좋았거나 사람들의 평가가 냉랭했다면 이거 나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접으니까 부러지네, 깨지네. 안 좋았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반응도 좋고 아까 아나운서님 얘기했잖아요. 네.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어요. 색깔도 어떻게 그렇게 뽑았는지. 아, 네. 저도 네네.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였고 이게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고 인도,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 등등등등 많은 나라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팔릴 거고 많이 팔리는 부분에 대한 장비주의 수혜주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사전 예약이 오늘 끝났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끝났는데 이제 사전 예약 이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팔리는 실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게 되면 관련 장비주들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관련 이슈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예약이 대박이 났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앞으로도 폴더블 관련해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특히 우리 이종수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 중에 KH바텍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의 가장 중요한 힌지죠. 그 접히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또 이슈까지 함께 힘을 입어서 오늘 장에도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폴더블 폰으로 갈아탔다는 건 앞으로 계속 그런 쪽이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개발로 가겠다고 삼성전자는 이미 자리를 잡았죠. 노트도 버리고. 그렇죠. 네, 노트도 안 나오잖아요. 네,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우리 이쪽으로 만들란다 해서 아예 이게 접히는 폰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양상을 하면 쓰는 사람들 많아질 거고. 관련된 종목들 사람들이 이미 한 번 안 사서 그렇지 한 번 사기 시작하게 되면 네.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익숙한 게 무섭다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저는 좀 사이즈에 좀 불만이 있거든요. 왜요? 더 조금 컸으면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근데 걔네들도 생각이 있겠죠. 처음부터 다 좋은 걸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아. 왜? 또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은데 좀 더 큰. 더 큰 게 나오죠. 너무 크면 또 이거는 그러면 이제 태블릿 PC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내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플러스도 있었고 울트라도 있었지. 맞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조금 시리즈를 사이즈별로 내지 않을까?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폴더블 관련해서 부품, 장비,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더욱더 잘 갈 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갤럭시 사전 예약 오늘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집계된 숫자를 보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그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장 삼성전자를 지난주에 내내 괴롭혔던 게 외국인의 매도세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외국인 수급을 좀 변화한 모습을 보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매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수급적인 측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갖고 있는 사람도 걱정을 해야죠. 네, 걱정이실 것 지수가 같아요. 올라와야 얘네들이 좀 반응을 하는데 장비주들은 사실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덜 받아요. 왜냐하면 좀 가볍기 때문에. 근데 네네.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잖아요. 하이닉스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긴 안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실적이 지금 이거 나왔다 그래 실적이 바로 이번 분기 나오는 게 아니고 네. 한 2개 분기 정도는 지나야 되고 한 3개 정도 분기 그러니까 거의 1년에 3분의 2 정도가 지나가야 이게 좀 먹히는구나 되는구나 그러면은 3, 6, 9니까 3개월씩만 따져도 한 9개월 지나야 삼성전자는 이슈를 받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 핸드폰이 많이 팔려서 움직이는 건 한 3개 분기가 좀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삼성전자는 빠지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고 그 3개 분기 움직이기 전에 이미 벌써 기대감에 IT 부품주들은 오늘 세경 하이테크처럼 그다음에 KH바텍처럼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를 들어 세경 하이테크처럼 예를 들어 세경 하이테크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벌써 4천 갔겠죠? 그렇죠. 부품 좀 가벼우니까 삼성전자와 별개로 그렇죠. 볼 수 있는 흐름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보셔야 돼요. 잘 알고 알겠습니다.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삼성전자 주주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국민주기 때문에 또 여쭤봤습니다. 지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러면 지수가 바닥을 찍을 만큼 좀 찍어서 반등이 나온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반등의 서막? 이게 느낌표였으면 좋았을 텐데 물음표로 끝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음표 살인마로 추정이 되는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 이 물음표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반등의 서막이 아니란 뜻인가요?
반등의 서막일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 네. 여운이 너무 긴데요.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 네. 거의 8월 초부터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반등일까라는 의문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8월 17일자로 옮기면 딱 이 느낌이거든요, 지금. 8월 네. 17일까지 떨어졌다가 다음날 조금 올랐는데 그 다음날 하락해버리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단순하게 오늘 어쨌든 조금 반등을 좀 해줬고 사실 8월 10일부터 3,243포인트에서 금요일까지 2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6% 이상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도 1,052포인트에서 967선까지 밀렸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 코스피가 조금 반등은 해줬는데 사실 이 반등도 반등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도 하락은 일단 한번 멈춘 거에 대해서 조금 유의미하게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복구를 좀 하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이번 주 내내 상승을 좀 해주면 3,200선까지는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줘야 괜찮은데 일단 반등 나온 게 단순히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 복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얘기는 제가 키워드 두 번째에서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 볼까요? 테이퍼링에도 물음표가 찍혀 있어서 관련된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거친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반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도 물음표가 붙었어요. 여기는 무슨 의미죠, 전문가님? OX인가요? 서술형인가요? 이 테이퍼링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테이퍼링 뭐 사실 뉴스에서 테이퍼링이 많이 나오니까. 되게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테이퍼링은 이미 예견된 스케줄이고 이 아이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이 문제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국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테이퍼링이 정해지면은 사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격이라서 장기적으로는 좀 이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테이퍼링을 좀 늦출 수도 있다라고 요즘 뭐 최근에 나온 얘기긴 한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증시의 조정이 조금씩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차라리 테이퍼링 얘기가 아예 없다가 갑자기 나와버리면은 사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은 엄청난 파동만 일으키고 또 혼란을 또 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를 조금씩 해주면서 나 테이퍼링 할 거다. 뭐 조만간 할 거다 혹은 언제 할 거다라는 물론 이제 일정을 정확하게 얘기는 해주지는 않지만 네. 이런 것들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꾸준히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키워드를 이제 반등의 서막이라고 적어놓은 게 네네. 반등 충분히 올 수 있고 어느 정도 오르면 물론 다시 하락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증시라는 거는 어쨌든 계속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차트가 안 나오긴 한데 어쨌든 네네. 같이 볼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또 하락할 수 있고요. 어쨌거나 우상향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지속적으로 반복을 좀 할 거라서 자산 축소나 뭐 금리 인상 사실 이런 이슈들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알면 사실 또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을 것처럼 다만 사실 좀 아쉬운 거는 기관의 매도 그다음에 뭐 외국인의 매도량이 사실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거슬릴 뿐이지 어차피 시장은 정해진 흐름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하락에는 뭐 테이퍼링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탈레반의 뭐 국제 이슈 문제나 뭐 환율의 상승, 그다음에 공매도의 문제도 좀 있겠지만 어쨌거나 차분히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차분하게 비중 축소도 좀 조금 하시고 예수금도 보유하시면서 개별적인 종목들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퍼링도 그렇고 국내 또 금리 인상 이슈도 그렇고 어찌됐든 계속해서 정부에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게 너무 충격받지 말아라.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예견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거쳐주기 위한 노력들인 것 같은데 그것 하나하나에 영향을 좀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위원님? 영향이 오기는 하는데 네네.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막 테이퍼링 때문에 이겁니다. 시장이 막 무너질 것 같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뭐. 테이퍼링이 어디서 온 거는 아시죠? 그 뜻이. 뜻이요? 네. 그 수도꼭지를 잠그는 그런 뜻 아닌가요, 전문가님? 그게 원래 이제 운동 용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테이핑하다 할 때 그런 거요? 아니 테이핑이 아니고. 네네. 어떤 그러니까 그 운동 선수들이 이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너무 운동을 세게 하게 되면 이게 컨디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운동의 양을 점점 줄이는 거거든요. 네네. 속도를 줄인다라는 뜻의 이제 테이퍼링인데 그래서 이게 운동 용어에서 나왔다가 이제 이게 주식으로 들어온 건데 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 용어만 바꿔서 그렇지 양적 완화 축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2013년도, 2014년도에 양적 완화 축소하면서 버냉킹 의장이 계속 얘기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흔들었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양적 완화 축소랑 테이퍼이랑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네. 말인데 똑같은 말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예전에 그거 했던 얘기네 하면서 안 속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테이퍼링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 그러면 뭐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10년 전 얘기하는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무섭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언제냐면 2000년도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유비쿼터스라는 게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비쿼터스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인데 이게 IT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IT, 전지, 전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IT, 전기, 전자 이렇게 하면 세련돼 보이지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니까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유비쿼터스 관련주야 해가지고 그때 조금 한때 잠깐 반짝했다가 이게 이제 사라져. 이게 이제 TV 광고에 굉장히 유비쿼터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약간 테마가 이름 붙듯이. 그러니까 이름을 나왔던 똑같은 걸 건가요? 가지고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작전주들 네. 보게 되면 이름만 바꿔갖고 급등하잖아요. 네, 사람들은 네. 새로운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유비쿼터스에서 이게 사물인터넷에서 이름 바꾼 겁니다. 사물인터넷이 또 뜻이 뭐냐면은 언제 어디서 사물을 다 연결하는 인터넷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oT 우리가 알고 있는 IoT. 근데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식상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또 다시 딴 걸로 엮다 이번에 인공지능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 결국은 IT거든요. IT인데 지금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에 막 흔들리지 마시라고 아까 네. 김범준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용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고 과거에 어땠는지. 그러니까 과거에도 똑같은 얘기로 흔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아까 얘기했죠. 늘상 이게 시장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게 원래 늘 있는 얘기인데 네. 거기에 너무 거기에 이제 얽매여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보면 예전에 있었던 역사, 그러니까 과거 흐름하고 계속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시장 얘기를 하면 이거 기회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이 정도. 알겠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 돈을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돈을 왕창 풀었으니 그걸 줄이는 거는 자연한 순리인데 그 돈을 줄이면 수도꼭지 줄이듯이 줄이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죠. 마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테이퍼링이 뭐야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주식시장 또 폭락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 대응이 겁먹어서 잘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입을 모아서 해주신 것 같고요. 물음표는 적어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방송을 통해서 드렸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뭐 예견된 일정들을 보면 특히나 잭슨홀 심포지엄이 잡혀 있어서 여기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런 행사가 잡히면 궁금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전까지는 뭔가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전까지는 뭐 좀 관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되냐 이번 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방송 말미에 좀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도 볼까요? 반대 매매 급증 키워드가 또 나왔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장이 빠지면 가장 무서운 게 현금으로 매매하는 분들이 아니고 신용이라든지 이런 빚을 끌어서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반대 매매를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들 하시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와줬어요. 반대 매매 급증. 그래도 문제일까요, 위원님?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아마 이전에서 다뤘던 반대 매매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 다뤘을
들어가셨을 텐데 네네. 그거는 이제 반대매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신용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무리하지 마셔라 뭐 이런 네.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경고성 멘트죠. 그렇죠. 경고성 멘트였을 텐데 지난 18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신용잔고가 25조 6,111억 원까지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로 취소됐다가 좀 줄었어요. 결론적으로 이틀 동안 줄면서 한 4천억 가량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4천억이 신용 반대매매가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 신용잔고에서 4천억 정도가 지금 뭐 개인들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신용 물량들이 조금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25조 1,957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당히 좀 떨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 게 2007년도 4월 24일 날 426억이 그러니까 반대매가 하루 기준으로 426억이 최대치로 있었었는데 이거를 갱신을 한 거예요. 갱신을 한 거고 421억. 421억이 2007년도고요. 네. 이번이 426억으로 반대매매 최고치를 좀 갱신을 했다라 그러는데 4일 동안 1,447억 원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줄어든 거고 어쨌든 지금 급한 내지는 이제 최근에 물량들은 떨어져 나간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신용을 쓰신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반대매매를 정리하냐면 전부 다 줄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억을 갖고 있으면 10억의 신용잔고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20억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반대매매가 나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4억을 채우는데 4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주식에서 팔아가지고 그걸 채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신용을 그대로 가지고는 있어요. 물량이 좀 털려서 그렇지.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있는데 이거 반등 줄 때마다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세력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보고 있고. 신용잔고들 더 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등을 준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날 때까지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수익이 안 나는 그 밑에 지죠. 그러니까 턱 밑이라 그러죠. 딱 숨을 쉴 수 있는 자리 딱 밑까지 살짝 들어다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신용잔고가 지금 나왔다라 그래서 최근에 20% 빠졌다 그래서 물량들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20억을 만들어놨어요. 20억 중에서 10억의 신용잔고를 다 터는 게 아니에요. 그 신용 비율 140%를 맞추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에서 현금을 팔든 신용 비율을 던져가지고 그것만 맞춰놓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거의 99% 그렇게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세력 애들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주는 전문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주게 되면 지수가 3,200을 가든 어디를 가든 뭐 잘 가서 뭐 3,300을 가든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올라올 때 신용잔고를 좀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뭐 일주일만 흔들린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서 박스권은 저는 황금어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사고 팔고 하면 다 복구도 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타이밍에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돈을 벌면 이제는 신용을 정말 줄여야 됩니다. 네. 네. 분명히 또 한번 흔들면 그때에서는 지금은 4천억 정도 감소가 되고 반등을 준다고 하다면 이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원래 이거 몇 조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몇 조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할 생각이 얘네들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 시장도 박살이 나고 글로벌 시장 박살나면서 빠졌으면 더 뺐겠죠. 더 이상 뭐 신용을 갖고 있고서는 원금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원금 계좌 깡통이라고 그러죠. 그럴 만큼 빼기도 해요. 원래는. 그렇게 빼려고 그랬으면 이번 타이밍에서 더 뺐었어야 돼요. 여기서 한 30% 더 뺐었어야 되는데 되게 무섭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빠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미국 시장도 같이 빠져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된 건데 어쨌든 지금 얘기는 여러분들이 신용잔고가 이거 지금 줄기는 했지만 네. 이걸로 끝난 거는 아니다. 이게 남겨놨다가 나중에 이거 살찌워서 잡아먹을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헬렌가 뭐죠 그거? 그 과자 마을에 애들 남녀 헨젤과 그레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보면은 애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살을 찌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잡아먹으려고 나뭇가지로 이제 하듯이 네. 그러니까 살을 찌워서 이 신용잔고를 분명히 털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이번 매매 타이밍에서는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지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잔고가 줄었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좀 무서운 얘기가 절대 아니고 이번에 반등 나 수익이 바뀌게 되면
손실이 많이 줄리게 되면 이번에 좀 줄이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네, 지금은 그래도 시장이 반등이 조금은 나와줘서 그리고 악성 매물로 꼽히는 그런 반대매매 신용 잔고가 조금은 줄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만약에 그걸 가지고 좀 각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신용을 늘리다 보면 앞으로 분명히 힘든 시기가 올 거다라는 식으로 위원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감당 가능한 정도에서만 주식 거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은 계속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개념도 난 좀 잘 모르겠고 투자 전략도 아직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이정수, 김범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장 속에서도 숨어있는 진주 같은 종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도 두 분이 준비를 해주신 종목들이 각각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죠. 투자 포인트만 가지고 과연 위원님들의 종목을 맞출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범준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먹는이요? 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다? 네. 저희가 직접 먹어요? 경구, 네. 네. 아, 경구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참 백신 이슈 때문에 맞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치료제니까 네. 먹는 걸로 네.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절대 맞출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왜요, 전문가님? 아닙니다. 뭔가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딱 걸린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정수 전문가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볼까요? 이 종목의 이제 섹터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회사이고요. 네. 엔터주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공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덕션 사업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엔터 관련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또 준비를 해주셨고 또 하위 또 힌트를 들으면 감이 오겠죠, 전문가님?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김범준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일단 이게 대시세 분출 후에 무려 1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 더 올 때가 됐다. 네, 분출할 때가 됐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차트상 좀 흐름이 많이 쉬었다? 갈 때가 됐다? 이거는 투자 포인트 세 번째를 들으시면 이해가 좀 되실 텐데 네. 이번에 대시세 분출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수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네, 첫 번째에서는 이제 영상 제작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만 만들거나 아니면 영화 제작이나 이렇게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드라마를 만들고 뭐 영화도 제작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참여를 하지만 드라마 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그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얘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가수들을 매니지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네, 뭐 뭐 배우인지, 개그맨이라든지 네. 배우인지 그분들 이제 일단 배우 쪽 그리고 가수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니지먼트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힌트입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신 거죠. 그렇죠. 맞추셔야 되니까. 그렇죠. 자, 김범주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 투자 포인트가 뭘까요? 임상 2상의 탑라인이 빠르면 이제 다음 달 늦어도 10월 초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이슈를 등에 업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죠. 그럼 미리 빨리 히든 종목을 사둬야겠네요? 사둬야 되겠죠. 이렇게 또 장이 안 좋을 때 또 기회가 오는 거니까. 확실히 주세요, 전문가님. 이럴 때 잘 잡으셔야 100% 네. 200% 먹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카메라를 보고 좀 카리스마를 질문 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카리스마가 카메라 너머에도 닿기를. 자, 마지막으로 이정수 전문가님 마지막 포인트 뭘까요? SM 지분 인수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SM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초보자분들은 모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근데 SM 관련주가 많아요. SM 라이프도 있고, 뭐 SM 뭐뭐도 있고 SM인데, 근데 처음부터 시작이 SM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SM 자회사입니다. 이게 과거에 배 뭐뭐하는 분이 이 지분을 팔았어요. 한 25% 팔아가지고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을 텐데
내자고요. 내자고 앞에 키읔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아,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아, 모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저 이종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면 또 나름 초록백과 함께 투탑으로 많이 아시나 봐요, 근데? 네, 그럼요. 알죠. 저를 너무 무시하는데요. 전문가님, 저희 방송 같이 여러 개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네. 종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너무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유소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로 샵 0082번 적으시고 내용란에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히든 종목 안내를 해드리는 노란톡방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면 어떤 종목일지 맞춰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 이 종목을 정말 내가 잘 판단을 해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수를 좀 해볼지 포트폴리오를 함께 꾸려가 볼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건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이 또 도와줘야 이 종목들도 더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는 건 가는 건데 더 잘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이번 주에 남은 일정들도 많은데 다음 스텝 이번 주장은 좀 어떻게 내일장은 꾸려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위원님들마다 포인트를 두고 보는 시장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정수 전문가님, 우리 이번 주 시장은 무난하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다음 스텝은 뭐 어떻게 좀 전략을 이번 주는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무난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아니, 아까 기대감이 있는. 네, 왜 그러세요, 전문가님? 이게 확인을 찍으려면 장대 양봉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 확신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도장 확 찍는 그 네. 시점이 장대 양봉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에서도 오늘과 비슷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때에서도 제가 아침 방송 얘기했던 게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 중요하다. 목요일 날 반드시 장대 양봉에 발도장을 하나 찍어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시멘트 이렇게 발라 놓으면 강아지들이 꼭 발도장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찍어놔야 돼요. 뭐를? 빨간색 양봉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를 찍고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내려간 건데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세 가지 포인트 다 얘기하나요, 여기서? 네, 그럼요. 네, 내일장 전략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코스피 저점이 3,050이 중요했던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 합성 포지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 그다음에 선물 옵션, 선물 요 세 가지 방향을 볼 때에서 3,050으로 내려가면 선물 지수는 400입니다. 400 지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은 수익이 줄어들어요. 손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 이하로 떨어지면 지난주에 399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얘네들이 최대 수익 구간이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수익 났던 걸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아쉬운 거를 좀 달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반등을 찍어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게 3,050짜리였고 그래서 지난주 거기를 좀 찍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직을 바닥을 확실하게 쳤다라는 모양새는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오늘 옵션 방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콜 옵션을 좀 샀어요. 그렇죠? 선물도 사고. 그러면은 지금 이 흐름을 봐서는 더 이상 뭐 이게 쿵하고 떨어질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유럽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하고 지금 다 강세에 떠 있고 그럼 미국 시장은 한 번 더 움직이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 못 간 거에 따른 복수는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요. 다우존스는 그래도 5일선 회복을 해주면서 좋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 모양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런데 다우존스도 한 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안정적인 하방 경직이라고 그러죠. 콘크리트 같은 안전한 이제 발판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나라는 뭐 발판이고 뭐 그딴 거 없이 그냥 지금 되게 약한, 지금 되게 얇은 그런 이제 바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이유들 여러 가지 합성 포지션, 미국의 지금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지금 너무 많이 빠졌던 억울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3,000하고 2,950은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3,000하고 2,950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상 라인 그 수급적인 라인 3,050짜리도 요 세 라인이 버티고 있어서는 시장이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 하방 경직을 보여준 다음에서 이제 슬슬 움직일 텐데 이렇게 발도장 하나 찍어야 됩니다. 양봉 하나 찍게 되면 그러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이제 드디어 좀 시원스럽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돼서 네. 시장이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 고점은 3,300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3,300을 보고 매매하지는 않잖아요. 3,300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일단 깨져 있었던 3,200 정도 라인을 보면서 일단 밑에 있는 일단은 그 2단계가 원래는 3,200을 지지하고 3,30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단계 좀 시장이 좀 약세를 타가지고 한 단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3,200과 일단은 3,000선 뭐 하단은 2,950까지 나오지만 3,000선이라고 그래요. 3,000과 3,200 사이에 그 200포인트를 가지고 이때는 매매로 여러분들이 잘 이번에 반등을 잘 노려서 수익으로 바꾸면은 좋고 수익은 안 되더라도 손실을 5% 안쪽으로 좀 줄여보는 좀 좋은 타이밍을 보러 치고 나서 또 알아요. 3,200이 아니고 3,300까지 갈지. 그래서 좋은 어쨌든 반등을 조금 기대를 하는 이번 주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일장도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저점이 절대로 깨시면 안 됩니다. 발도장 찍으면 이제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그 예측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임이었던 거고. 왜냐면 종목별로는 오늘 강하게 들어주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적으로 봤을 때서는 바닥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코스피의 모양과 코스닥 같은 경우 아직 완벽한 바닥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코스닥은 많이 빠졌다고 오늘 그래도 2.6% 들어줬어요. 물론 얘네들도 내일 한 번 더 발도장 한 번 더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단단한 하방 영직이 나오게 되고 그때서부터 개별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겁니다. 종목도 20% 30% 빠졌죠? 20% 30% 올라가요, 개별주들은. 그게 또 특징이에요. 최근에서 20% 30% 빠졌지 이게 석 달, 넉 달로 보게 되면 그 개별주들은요. 지금 70%, 60%, 50%, 40% 빠진 애들이 널렸습니다. 최근에 20, 30% 빠진 거지 고점에서 보면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20%, 30% 못 갈 일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게 올라가려면 20%, 30% 올라가려면 발도장 한 번씩 더 찍어야 된다. 그래서 요것만 내일 잘 확인하시거나 뭐 내일 안 나오면 이번 주 금요일 전에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더 확실한 발도장이 나와주면 그렇죠. 좀 공격적으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도 나올 것이고 기회장이 나올 텐데 이런 장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종목별 대응이 하나도 안 되고 그렇죠. 뭐 손실을 줄인다거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놓치게 되니까 이번 주에 좀 시장 흐름을 기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좀 속상한 게 저점 매도할까 봐 시장이 무서워서 그냥 오늘 아까 노란톡방에서 이야기하신 그렇죠. 분처럼 아유 무서워 반등 나오니까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해서 근데 그게 하필 저점이었던 거예요. 또 매도하고 이럴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전략 짜드리고 있고요. 자, 김범준 전문가님 저희는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증시에 좀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증시의 조정이 만약에 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코스피 3,000 좀 깨지고 그다음에 코스닥 900선이 좀 무너지면서 하면은 사실 패닉셀처럼 순간적인 하락세를 좀 더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때는 공포 최고 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분할 매수 좀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일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증시 흔들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이건 지금 제가 코스닥을 켜놓게 했는데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기존의 종목 비중 축소는 더불어서 예수금 보유하시는 습관을 조금 길들이시길 좀 바라고 또 이제 보니까 9월 말쯤인가 그래서 네. 백신 접종이 다 되면은 네네. 위드 코로나를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코로나를 이제는 인정을 하고 공존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전략이긴 한데 사실 방역에 의존하는 대신에 백신과 치료제에 조금 의존을 하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방역 포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오케이, 그래서 같이 가자라는 건데 물론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전 국민 70% 이상 1차 접종이 끝나면은 위드 코로나로 가서 이제 그냥 감기처럼 함께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하고 싱가포르가 이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백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코로나 치료제 관심을 조금 가져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이번 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김범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 성함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주유소 2부는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주유소 3부 같은 경우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와 문자 미리 받고 있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023153-161, 161-2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